자, 반갑습니다. 스코 형입니다. 오늘 2월 4일이고 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뭐 직접적인 친분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김웅서 씨께서 이제 고인이 되셔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만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제가 먼저 커피 한잔 하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어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여기는 인천의 검단의 세로이즘에 촬영을 왔고요. 여기 대표님 신념이 엄청난 곳이죠. 그리고 또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빡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운동 환경이 정말 좋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지만 일반 회원님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곳들은 좀 더 알려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올라가서 촬영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 한번 세로이즘 대표님 모시고 촬영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기구들도 상당히 많고 이 기구들을 세팅한 그런 원인들을 한번 우리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대표님이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주변 지인분들이랑 이렇게 연락이나 이런 거를 좀 못하고 좀 이런 시간들이 좀 길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좀 시작을 하실 테니까 요거는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년 넘게 제가 친분이 있던 형님들이나 동생분들하고 연락을 제가 안 했죠. 연락을 못 드리고 또 연락이 오는 거를 제가 막았었고, 연락을 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제 몸에 대한 수술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가정에 저희 둘째 아기도 임신 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부분이 소지가 발견돼서, 다행히 결과 말씀드리면 아산병원에서 출산했고 출산하고 다 검사까지 했는데 다행히 정상이었고요. 다행히 좌상대 종속 정맥이라는 질병 딱 하나만 안고 태어나서 정상인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받았고요. 그 전까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구와도 연락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걱정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한테 저와 저희 와이프가 느꼈을 두려움이나 공포를 말씀드리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기도, 하루하루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 어느 누구와도, 심지어 저희 어머님, 저희 누님과도 연락을 한 통화도 안 했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오로지 저희 가족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했고, 다행히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요.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20일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찰나에 마침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내외적으로 되게 소극적이었거든요. 정말 저한테 또 작은 귀인이 돼주신 것 같아서 심적으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아기를 좀 얘기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본인 몸도 지금 만신창이에요. 보니까 암 수술도 받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있었던 거라 주변 지인분들한테 또 이래서 연락 못했다를 한번 알려드리고 좀 시작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한번 알려드리니까 이제부터 연락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저도 여기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연락드리고 온 거니까 촬영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해머 스트렝스에 대한 열정, 그게 좀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어서 약간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이제 서울에 있는 뭐 프랜차이즈 헬스장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해머를 많이 써요. 근데 거기 거와 여기 게 또 다른 느낌.
그렇다고 하면 그 원인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나는 우리 매장에 있는 그 머신들을 네. 한 달에 한 번씩 다 뜯어가지고 청소를 한다. 아. 철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다. 네. 그래서 머신을 리뷰를 쭉 할 때 양쪽 좌우 밸런스나 그런 거를 맞추는 노하우나 그런 게 좀 있나 아니면은 뭐 체크하는 방법 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부터 쭉 한번 볼 건데 자 아이소 레터럴입니다. 아이소 레터럴. 그 다음에 잠깐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 로우 머신에서 유격이나 그거를 확인을 할 때 네네네. 그쵸. 그때 이제 얘가 요렇게 된 경우 이완점의 경우와 네. 수축점에서 네. 이 레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의 맞아요. 밸런스가 똑같이 맞아야 된다. 네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베어링 구조와 볼트와 너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가 아무리 좋아도 설치했을 때 기사분들, 설치 당사자들이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설치했느냐. 두 번째로 설치를 잘 했는데 이제 많은 회원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무게를 치기 시작하고 관성이 붙고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놓는 그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진동과 충격이 전달되니까 사실상 좌우 밸런스가 망가집니다. 좌우 밸런스가 망가지면 그 상태로 그 기구를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은 기능이 어느 한순간 어느 한쪽으로 텐션이 잡히게 되고 그 텐션이 잡힌 걸로 계속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몸의 발전이 굉장히 더뎌져요. 지금 이완점은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수축 지점에서 모든 기구에서 보시면 다 절정 수축 지점이 있거든요. 그 절정 수축 지점에서 보았을 때, 요 지점이 요 지점을 보았을 때 양쪽 시트를 기준으로 이 벌어진 좌우 간격 자체가 같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좋은 기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구의 머신 사용 빈도수가 너무 높죠. 그 빈도수가 높은 만큼 그러면 그 머신에 대한 밸런스라든지 머신에 대한 기능화가 완벽하게 짜맞춰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머신을 계속 수도 없이 사용을 하니까 오히려 내 몸이 더 정상 상태였을 때보다 더 무게를 치고 더 실력이 늘수록 그런 밸런스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텐션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민감하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막 너무 막 그렇게 네. 관리를 또 하시려다 보면 네. 조금 힘든 부분도 당연히 있죠. 예. 저희 센터가 좀 얘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정해진 규칙이 너무 까다롭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눈치 보고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가 2년 반 전에 잠배기 유튜브를 촬영을 했을 때 거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 수많은 댓글 중에서 80%는 다 좋으신 댓글. 근데 20%는 정말 이제 극도로 안 좋은 댓글이 달렸었죠. 근데 그 안 좋은 댓글이 달리신 분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저희 센터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퇴장을 당하신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오픈을 하고 처음에 1년 동안 정말 많은 부분들을 솎아냈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제가 생각하는 이런 밸런스와 운동감에 대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좀 솎아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당연히 서운함을 느끼셨을 테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화도 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여기 헬스장 진짜 운동하기 되게 까다롭다. 규칙이 되게 너무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요즘에 이제 이런 규칙들이 거의 모든 헬스장들이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죠. 근데 네. 그 규칙이라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틀을 계속 벗어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아요. 근데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내 돈 내고 쓰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그쵸. 분들도 있고 네. 근데 꼭 이런 문제들이 특정 연령대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네. 사실 저는 조금 문제라고 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빌런 없는 헬스장들이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제가 보는 그 세로이즘은 기구 세팅이 완벽하다 뭐 이런 다른 수식어보다도 몸을 만들기 제일 적합한 센터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시합 뛰신 사진을 제가 봤어요. 등 후면을 봤는데 네. 야, 등 밸런스가 정말 좋다. 근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요 해머스트렝스. 네. 근데 진짜 그래요. 기구를 좋은 거를 쓰시는 분들은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해도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관장님들이 또 이런 좋은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거 한번 넘어가고 여기 뒷줄 한번 먼저 가볼까요?
체스트 두 종이 있고,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요 숄더거든요.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되게 어려워하는 네, 머신이지만 맞습니다. 그 방법만 알면 기가 막히게 쓸 수 있는 머신이다.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늘 드리는데 요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실 해머 스트렝스 ISO 머신 중에서 사용 빈도수가 적거나 대표님들이 가장 입고를 지연시키는 품목이 요 ISO 숄더랑 이 ISO 슈퍼 인클라인.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매니아 이상부터 선수급 선수분들은 이 슈퍼 인클라인과 이 ISO 숄더를 필수로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ISO 숄더가 기존의 타 숄더 머신들 중에서 가장 이 등받이가 많이 누워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흉추의 안정성을 가장 많이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숄더 프레스 했을 때 흉추가 과신전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등받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등받이의 기울기가 굉장히 고각이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사실은 흉추를 과신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발판을 보시면 발판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자세에 대한 기능을 최대한 맞췄을 때 나올 수 있는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이 상태에서 앞을 두면 흉추 자체가 이렇게 과신전이 약간 안 되고 흉추가 들리지 못합니다. 흉추가 이렇게 죽어있죠. 근데 내가 발판을 뒤로 가면 자연스럽게 흉추가 확장이 다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잡고 편하게 가슴 운동하듯이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밀리터리나 어깨 운동을 하는 것처럼 어깨만 사용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얘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앉아서 흉추 잡고 올렸을 때 내가 최대 윗가슴 있죠? 가장 쇄골지 윗가슴 운동으로 어깨라는 이 팔이라는 전완근이라는 선으로 미는 느낌이 아니라 이 면으로, 가슴이라는 근육이라는 좀 더 큰 단면으로 밀어준다는 생각 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무게를 치고서도 정말 안정성 있게 어깨를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되게 많이 사용하는 숄더 머신이고요. 저도 이거 필수 아이템으로 상계점에 저도 이거를 무조건 넣었었어요. 네. 왜냐면은 얘는 경력이 좀 올라가야 빛을 발하는 머신이에요. 네. 그러면 상급자들은 요거를 쓸 때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경험에서 그 노하우가 나오는 거지. 요 머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머신이라고 생각해요. 해머 오피셜에. 근데 많은 대표님들이 오피셜을 넣을 때 그냥 가슴은 있는 거 다 세팅하는데 얘를 버리죠. 생각보다 많이 찬밥을 받는 머신이긴 합니다.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 머신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슈퍼 인클라인도 사실상 해머 인클라인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해머 인클라인이 MTS도 인클라인이 있고 MTS도 체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MTS 풀세트를 들여놓았을 때도 똑같이 그때 말씀드렸는데, 해머 스트렝스 MTS 라인의 인클라인과 해머 스트렝스 MTS 라인의 체스트가 궤적이 너무 흡사해요. 네, 정말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둬도 같은 기능으로 그냥 원하는 부위를 타겟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단언할 정도로. 자, 다음 거 여기 호이스트 머신이 하나 있어요. 호이스트 머신. 네. 놓으신 이유가? 이 호이스트 브랜드 자체가 많은 회원들이나 또는 많은 센터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머신도 아니고 구매율이 많이 높은 머신은 아닌데, 호이스트의 전체적인 평균적인 기구의 어떤 평가에서 가장 좀 비약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머신인데, 래플다운은 앞에 복부되는 시트도 없고 상하의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허리의 과신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쉽죠. 근데 이제 그거를 상당히 많이 도와줄 수 있게 한 머신이 이 호이스트 머신이죠. 얘 같은 경우 각을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손잡이도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흉추가 들리잖아요. 근데 얘는 흉추의 중립을 이렇게 편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래플다운 할 때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과신전이 들어가면서 가슴이 들리죠. 이렇게 되면 사실 광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적죠. 왜냐하면 이미 꺾어서 흉추가 들렸기 때문에 흉추의 중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광배가 사실 사용되기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과신전을 하지 않고도 내 이 손잡이에 대한 앞뒤의 조절과 시트가 끝까지 수축되면서 올라가는 그 기능 덕분에 흉추의 중립을 유지하고서라도 내 최대한 팔꿈치와 삼두 라인이
방배 지점까지 끝까지 수축할 수 있는. 그리고 머신의 궤적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궤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기에 좀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또 이 시트가 움직이는 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머신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호이스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로 잘 만든 머신이 얘랑 그 다음에 그 인클라인 테스트, 그 다음에 로우 머신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 세 가지는 진짜 타 브랜드랑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자, 이제 다음 머신 가볼 건데, 네. 요거 저희 회룡점에서 쓰고 있는데 어떠세요, 반응? 저희는 좋아요. 네, 반응이 좋고, 회룡점도 약간 여기랑 비슷한 게 뭐냐면은 의정부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당시에 네. 좋은 센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외산 쓰는 데도 한 군데도 네. 없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거의 뭐 50대, 60대, 70대 분들의 친목도 모할 수 있는 곳? 네. 그냥 그런 곳이어서 회룡이 맨 처음에 진짜 애를 많이 먹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 이제 내보내고 이러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스날을 깔고 나서 젊은 층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는데 또 몸이 좋은 친구들만 몰리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 회룡점도 일반 헬스장들에 비해서는 회원님들 수준이 조금 몸이 높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박한 머신들을 정말 많이 선호하죠. 요거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도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 머신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인클라인 머신을 엄청 많이 바꿨었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결국은 이걸로 바꿨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클라인 머신이기도 하고, 이게 패드가 이렇게 두껍고 넓은 것 자체가 사실은 보면 해머 스트렝스보다도 훨씬 두껍거든요. 그쵸, 그쵸. 그리고 넓어요. 근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차 문짝이 두껍고 자동차가 무겁고 자동차의 프레임이 두꺼우면은 거기서 내가 운전했을 때 오는 안정감이 반드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프레임이 두껍고 시트가 패드가 두껍고 넓고 하는 것들 자체가 내가 여기에 앉아서 또는 여기에 누워서 운동을 했을 때 몸이 박힌다는 느낌이 그쵸. 네, 몸이 진짜 이렇게 박힌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아스날 브랜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 8개를 사실은 모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인클라인이에요. 대신 이거는 단점은 초보자분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승모로 밀어내고 흉추를 안정화시키고 골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좀 죄송하죠.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단점이 존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인클라인 머신을 하나 더 구매할 생각이고요. 뭘로요? 저는 뉴텍. 뉴텍? 네. 저는 제가 뉴텍 머신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플레이트로 된 뉴텍 인클라인과 플레이트로 된 뉴텍 디클라인 머신은 정말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그게 정말 가끔 그리워요. 뉴텍 토처 인클라인 아닙니다. 뉴텍 사장님이 진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플레이트 로드 있어요. 지금도 나와요. 그래서 아스날이 왜 직관적이고 아스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운동감을 못 잊냐면은 인클라인만 하더라도 이 원판의 무게와 이 손잡이의 무게가 이렇게 가까운 건 얘네밖에 없어요. 잘 보시면 다 되게 멀어요. 얘네처럼 이렇게 내가 잡는 기시점과 무게가 전달되는 기시점이 이렇게 최대한 가깝게 일치시키는 경우는 얘네밖에 없어요. 네, 이러니까 맞아요. 얘네한테 그것도 한번 그렇다. 꽂히는 애들은 얘네한테 계속 꽂힙니다. 한 번도 네. 생각하지 못했던 네, 네. 거다. 그 생각은 저도 처음 하네요. 자, 다음 머신, 요 맥스 펌프 네. 플라이인데, 네. 플라이랑 사실 요 프레스가 듀얼로 나온 머신입니다. 듀얼로 나온 머신인데, 그 뉴텍에도 이거 비슷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이게 맥스펌프란 브랜드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회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머신들을 여쭤봤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머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일단은 케이블로 움직일 수 있는 체스트는 되게 편한 이점이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에 대한 이점보다는 이 디클라인 플라이 때문에 사실은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클라인 플라이 같은 경우가 사실 뉴텍에도 있어요. 근데 디클라인 플라이를 뉴텍에서 있는데 이제 이걸 둔 이유는 제가 이걸 먼저 뒀기 때문에 네. 사실 맥스펌프는 전혀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브랜드인데 제가 이 3두 트라이셉스를 써보고 나서 그리고 저 맥스펌프 롱풀 저거를 쓰고 나서 완전히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 다른 기구를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었어요. 그 충동적으로 구매했
했을 때 얘도 충동적으로 구매한 머신 중에 하나인데 이유가 얘는 이제 딱 하나죠. 디클라인 플라이죠. 디클라인 플라이는 보통 플라이랑 다르게 어깨에 대한 사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디클라인 플라이는 보통 플라이처럼 팔을 그냥 이렇게 벌려서 우리가 껴안는 그 기능 자체만으로도 가슴을 사용시키는 그런 플라이의 기능보다는 디클라인 플라이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편하게 덤벨을 무게를 뒤로 잡아서 흉근을 늘려주고 그냥 그대로 덤벨처럼 밀어내는 이런 구조로 플라이가 디클라인은 가능합니다. 디클라인 플라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게를 좀 더 직접적으로 벌려서 이완시키고 그 벌린 이완점을 반성으로 수축해가지고 가슴을 만드는 플라이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그냥 덤벨처럼 무게를 직접적으로 받아주고 밀어줬을 때 사용되기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디클라인을 저는 꼽고요. 그 앉아서 하는 디클라인 플라이가 많이 없어요. 파나타 것도 누워서 하거든요. 촬영하다가 뉴텍 거를 처음 접했는데 요거는 괜찮다. 그 생각을 맞아요. 좀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역시나 뭐 단점으로 하자면은 뭐 조금 가벼운 거, 그 다음에 관리를 좀 잘해야겠더라고요. 맞아요. 그 베어링 자체랑 그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해서 그래도 요거는 두 가지가 있지만 요 세로이즘 대표님은 요 하나를 좀 많이 쓰신다. 맥스pom프 대표님이랑 친분이 있어요. 싫어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직접 골랐다고 하셔가지고 얘도 트라이셉스 우리 3두 머신이잖아요. 근데 사실 팔기구가 많이 없는 헬스장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죠. 보통 프리로 때우려고 하죠. 얘는 이제 3두 운동입니다. 사실 3두는 장두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 키울 수 있느냐가 결정되어지는데 장두는 사실상 무게를 아래서 위로 중력을 거스르는 우리 다른 운동들처럼 그렇게 무게를 부하를 쳐야지만이 잘할 수 있기에 되게 유리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투암, 오버헤드 익스텐션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오히려 딥스보다도. 그냥 딥스는 어쨌든 어깨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요거 딥스 쓰세요? 전 사실 안 씁니다. 저도 네. 저도 이거 안 써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두 타겟으로 할 때 오버헤드는 참 잘 잡았어요. 뉴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뉴텍 오버헤드도 사용을 했었는데 뉴텍 오버헤드는 이게 돌아가는 대신 이 손잡이가 이렇게 원형 구조로 돼 있지 않고 약간 넓은 판때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무조건 손목이, 이렇게 잡을 수밖에 꺾인 없기 상태로.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손목이 꺾이면 전완근에 사용을 못 합니다. 전완근에 사용을 못 한다는 거는 손목의 회전성이 강제로 잡혀 있다는 소리거든요. 손목의 강제성이 잡히면 무조건 무게가 가했을 때 팔꿈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만든 머신 자체로도 정말 그 뉴텍 대표님한테는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지만 그 그립의 차이에서 사실은 손목에 대한 자유도를 제한시켰기 때문에 오버헤드 특성상 잘못하면 어깨로 되게 많은 무리가 가거든요. 그 어깨로 많이 가는 무리를 사실은 손목의 자율도에서 커버를 쳐줘야 되는데 얘가 막아버리니까 손목의 자율성이 뺏기니까 팔꿈치나 어깨로 상당히 많이 뺏기죠. 근데 얘는 일단 이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손목의 자유도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얘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두의 타겟을 강제로 늘리는 타겟 모션을 하더라도 얘가 많이 보완을 해줘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느꼈는데 파나타에도 이렇게 돼 있던데요? 네, 파나타도 이렇게 돼 있고 파나타도 이게 원형이죠. 네, 원형이고 아스날 것도 원형인데 네. 아스날 거는 진짜 편하게 만들었어요. 네. 진짜 편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이지바를 갖다 꽂아놓은 거예요. 네, 요거처럼 요런 구조로 딱 이렇게 결합을 시켜놓은 게 아니고 그냥 이지바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 단차가 있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그 어깨 부하나 이런 거는 어깨 참 잘 만들었어요. 파나타는 요게 어깨 축이 약간 앞뒤로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 자율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스날은 그게 딱 고정된 채로 딱 타겟점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지바를 갖다 꽂아놔서 요거랑은 느끼겠어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뉴텍 머신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외전을 강제로 만들 수 있다. 딱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팔 운동이 뒤에 이렇게 서포트가 있는 게 있으면 운동감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옆에 이제 라이프사 것도 있는데 보통은 머신을 구매하면 패키지로 요게 하나 딱 들어가요. 저거 하나 딱 들어가고 얘나 요런 거는 보통 구비를 안 해놓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운동하기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이 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만 놓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좀 세팅을 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머신들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쪽에 보면 이제 짐레코라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특이한 게 뒤로 이게 머신이 아래로 눌러지는 궤적이 아니라 머신의 이 암의 모션 자체도 곡선으로 이루어졌고요. 곡선으로 이루어져서 뒤로 이렇게 빠지는 이 구조거든요. 아래로 눌러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잡았을 때 이 자세를 잡으면 기본적으로 내 장두가 내 광배와 붙어있는 모션이 돼요. 이렇게 떠져서 삼두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로 잡으죠. 이 상태로 잡히면 일단 광배와 장두를 잡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궤적 자체가 곡선형이고 뒤로 후진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트라이세스와 특히 장두와 광배에 대한 그 가장 두꺼운 부분을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구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이제 뭐 많이 알려질까봐 다른 데서 살까봐. 네, 다른 데서 살까봐. 근데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 처음 봤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남성분들 처음엔 대근육으로 가시겠지만 결국 중간 정도 이상부터는 팔 근육에 대한 완성도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트라이세스 머신이 있으면 무게를 많이 치더라도 내 어깨와 내 팔꿈치에 전혀 무리가 없죠. 실제로 이 기구 만지셨던 선수분들 중에서 무게를 막 엄청 헤비하게 꽂으셔도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야 어떻게 이렇게 팔꿈치가 하나도 안 아프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옆에는 이제 사이베스 스미스 머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스날 플라이도 있네요. 네. 아스날 플라이 있고 로우 있고 네. 티바, 이거 트루 거죠? 네, 트루 티바 있고, 아틀란티스랑. 그 다음에 아틀란티스 거 있고, 네. 그렇게 지금 티바가 하나 두 개 있는데, 요거 티바는 역할이 다르죠. 좀 선별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아틀란티스를 뒀던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이 언더그립. 요 그립 때문에. 얘 하나 때문에 사실 아. 못 씁니다. 그래서 얘가 궤적도 보시면 타 바보다 엄청 짧아요. 프레임의 자체가 여기가 각이 엄청 짧아서 무리하게 광배를 늘리면 어깨가 빠지면서 등 상부로 그냥 다 뺏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버렸을 때 이미 여기서 너무 많이 이완돼 버리면 끝난 거니까. 그쵸. 여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이 궤적 자체가 엄청 짧아요. 그래서 이완 자체가 많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일부러 만들어져 있고, 덕분에 너무 쉽게 그냥 언더로 잡고 체감만 잘 정렬 시켜준다면 그냥 광배로 그냥 바로 직결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언더그립으로 했을 때 광배로 그냥 바로 꽂히는 티바는 얘 말고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등 운동했을 때 가장 처음에 하는 머신 중에 하나가 이 언더 티바입니다. 광배를 먼저 자극했을 때 가장 좋은 머신. 단점은 이 그립들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 궤적 자체가 보통 티바로랑 달라요. 되게 짧고 되게 안으로 들어오는 궤적이거든요. 그래서 장두가 등으로 되게 붙어서 들어올 수 있는 궤적이다 보니까 오버 그립으로 하게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일반 티바로보다도 되게 안 좋아요? 네, 안 좋은 거. 궤적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얘는 언더용이고, 얘는 그럼 그래서 얘가 오버용이에요? 얘는 네, 그래서 얘는 정말 오버용으로 했을 때 탁월한 궤적. 이 트루는 사실상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 있어, 회룡에. 나도 이거 보고서 이거 산 거야. 되게 간단하게 생겼지만 기가 막히게 궤적을 잘 만들어. 운동감이 좋아. 네, 운동감이 정말 좋고. 근데 그거 좀 이해가 좀 많이 된다. 저거는 언더용으로 해서 저거를 쓰고 오버용으로 요거를 쓴다는 면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보통 대표가 운동을 하는 곳은 티바가 하나만 있지가 않아. 그거는 확실해. 운동 안 하면은 사실 이거 저거의 차이를 모를 거거든. 그냥 보통 브랜드 따라가거든. 근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있지. 그리고 얘는 일단 시티드 차이가 또 앉아서 하는 구조가 그쵸, 하나 더 있기 그쵸. 때문에 얘는 이제 허리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셔서 얘도 이제 지점이 아스날처럼 짧아요. 무게가 전달되는 지점과 근육으로 기시되는 지점이. 그래서 무게감이 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네. 그런 장점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맥스 펌프 거가 있죠. 저는 등 운동할 때 롱풀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롱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립을 정말 다양하게 바꾸면 사실 롱풀 하나만으로 다른 로우 머신들이 대체가 다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롱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다른 머신과 다르게 이렇게 조절이 돼요. 얘는 이게 조절이 됩니다.
조절이 돼. 가스 유압식으로 조절이 돼. 이렇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에 도움이 가장 되느냐, 사람마다 다른 이 종아리와 대퇴부의 텐션, 이게 강하냐 오. 약하냐에 따라서. 이거 신기하네. 네네. 한번 앉아보셨어요?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롱풀을 하실 때 여기는 대부분 피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부정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고, 이건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여기를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해결해야 되고 장요근도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이미 체간이 여기가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만 펴져서 운동을 하시면 대부분 롱풀 하실 때 광배로 못하고 여기로만 다 해요. 그러니까 롱풀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롱풀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롱풀의 광배를 쓰려면 결국은 이 구부정한 부분, 과신전도 당연히 광배를 못 쓰게 하는 부분이지만 이 요추에 대한 텐션이 너무 잡힌 나머지 얘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렇게 된 경우에도 광배를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장요근을 붙여버려서 몸을 앞으로 기울어지게 만들면 여기가 해결이 돼요. 네, 근데 대부분의 롱풀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기울기를 만들었을 때 여기는 해결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광배를 사용할 준비가 됐는데 이 기울기가 조절이 안 되니까 대퇴 이두의 텐션이랑 더 나아가서 발목에 대한 텐션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세 번 하고 힘들어서 세네 번째부터 체간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바꿔주는 용도가 이 시트의 높낮이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예. 저도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요. 얘는 진짜 그냥 잡았을 때 너무 편해요. 얘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서 얘는 그냥 광배로 진짜 직접적으로 타겟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잡는 거죠. 잡고 그냥 그대로 앞으로 끌고 가서 잡아주고 그냥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완이 많이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하시면 진짜 그냥 등이 뜯기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롱풀 잘 못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앞으로 최대한 늘렸다가 뒤로 할 때 이렇게 하죠.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냥 이 정도의 이완이면 충분합니다. 광배는 내가 그냥 이렇게 섰을 때 내가 그냥 이렇게 빼면 이게 내 광배 이완점이 끝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광배를 여기서 이렇게 하면 광배 다 늘어났는데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미 그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완이면 충분한데 이 이완점만 살리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여기를 잡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틀란티스랑 진팔공 그게 다 안 됐어요. 맞아요. 그게 다 안 돼서 이 기울기가 안 되니까 얘도 안 됐습니다. 인클라인. 인클라인의 구조도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이걸 바꾸잖아요. 그럼 이 인클라인 구조가 사람마다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택한 거예요. 네. 자, 다음에 이제 요 사이벡스가 있습니다. 사이벡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여기 와서 이제 좀 처음 알게 된 거는 이 이글에서 이 레자 컬러가 빨간색이랑 갈색이라 그랬나요? 네네네. 그거가 아닌 거는 다 리퍼를 의심해 보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중고거나. 올핏에서는 주 메인 컬러가 원래 이글 컬러인 갈색 브라운.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커스텀하신 분의 컬러가 유일하게 지금 두 군데. 두 군데가 이제 빨간색. 그래서 현재 어쨌든 리퍼 같은 경우는 이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검은색. 그 미국에 보면은 그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있어요. 거기서 쓰면은 걔네는 그게 규정으로 돼 있어요. 얼마 이상 쓰면 기구 유효 기간이 끝나서 그거를 폐기 처분하고 다시 새 걸로 바꾸거든요, 주기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폐기 처분 되는 거를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퍼로 해서 이 외관 도장은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베어링을 바꾼다 해도 정품 베어링으로 못 바꾸는 이유가, 요거는 제가 NEP 대표님한테 들은 건데, 정품 베어링으로 다 바꾸면 차라리 이거 새 걸로 사는 게 더 싸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쓰다가 중고를 상태 좋은 걸 갖다 놓는 거는 운동감이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리퍼는 얘기가 좀 달라요. 그게 중고랑 리퍼는 좀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리 잘 된 중고를 살 거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 근데 리퍼를 살 거다 하면은 운동감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이 브랜드 이 껍데기는 사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저는 비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이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인데 그 고가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머신들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하체 이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이 굉장히 단순한 동작들이긴 한데 그 고유한 운동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사이벡스가 원조예요. 모든 타겟층들이 다 전문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거는 이 브랜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쓰고 누구나 다 고유한 운동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원래 세로이즘은
요 자리가 MTS로 풀 세팅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MTS를 바꾸고 이제 요걸로 교체를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플라이가 또 3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니트로 에보, 요것도 단종된 머신이죠. 그 다음에 아스날, 그 다음에 아틀란티스. 네.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아스날의 이 시트 두께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두께랑 요 두께. 그리고 요 시트의 넓이. 그다음에 요 시트의 넓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왜 3개나 놓으신 이유가? 사실은 얘는 정말 어깨 후면을 하기 위한 머신이죠. 플라이의 역할보다는 어깨 후면, 팩덱에 대한 역할이 지배적으로 높아요. 어깨 후면의 단점이 어쨌든 가장 거리가 멉니다. 기시점과 근육의 타겟 지점, 그리고 관절의 분절이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깨 후면을 하기 위해서 무게를 잡는 이 손가락을 잡았을 때 이 지점부터 관절의 분절이 손목, 팔꿈치 여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게 무게를 치면 칠수록. 그래서 초보자분들, 중급자분들이 무게를 더 치려고 어깨 후면을 자극을 했을 때 상당수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꽂아내질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결국은 이 기시점과 어깨 후면의 타겟을 줄이는 방법은 얘가 최대한 가까워야겠죠. 그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얘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잡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꽂아내. 그렇죠. 네. 그래서 승모와 어깨 후면 자체를, 코너 자체도 플라이처럼 넓은 궤적으로 회전의 호가 아니라 굉장히 회전의 호가 짧죠. 조절을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깨 후면으로 다른 데 동력 손실 없이 그대로 그냥 어깨 후면으로 밀어 제끼는 네, 그 역할이 되죠. 그리고 패드도 이렇게 둥그런 패드고 3두를 지탱하기 때문에 나갔을 때 이완을 앞으로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깨 후면 할 때 앞으로 이완하지 않고 그냥 모은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어깨 후면이 이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 후면 잘 하시는 분들 보면 팩덱을 잡고 이렇게 수축하고 나갔을 때 앞으로 더 나아가죠. 그래서 여기를 이완을 그대로 시켜줘야 수축을 짧게만 치더라도 어깨 후면 다 먹거든요. 근데 이완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모으는 데 집중하니까 수축을 있는 끝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깨로 안 가고 등이랑 견갑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멘텀을 가진 게 이 아스날이죠. 아스날은 기본적으로 아틀란티스보다 모멘텀 암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얘는 정말로 후면을 쳤을 때 이미 이완점을 완전히 길게 끌고 가서 수축하고 앞으로 이완을 가도 전혀 무리가 없죠. 그래서 어깨 후면을 최대한으로 앞으로 밀어서 이완을 시킬 때 그 모멘텀을 다 커버를 쳐줄 수 있는 네, 그런 머신이기 때문에 단연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아틀란티스 팩덱 같은 경우는 이 쫀득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플라이의 탄성은 압도적이에요. 솔직히 아스날보다. 근데 장단점이 있죠. 근데 대부분 가슴 운동 하실 때 발을 막 오도방정 떠거나 하체를 제대로 지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가슴 운동이 좋게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지가 안 되니까. 근데 얘 아스날만큼 자세를 앉았을 때 앉는 높이가 이렇게 낮은 플라이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얘는 발바닥이 다 지탱이 돼요. 얘가 유일하게. 그래서 얘 패드를 보시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 아스날 플라이는 무게를 아무리 많이 치더라도 하체 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스날이 몸이 이렇게 묻힌다, 파묻히면서 플라이를 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이 이 프레임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얘는 이 기본적으로 세팅된 등받이 길이가 훨씬 길고 앉은 자세가 굉장히 낮아요. 아틀란티스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안정된 자세로 하체를 고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얘는 같은 경우는 단점이 얇죠. 얇기 때문에 이완을 길게 시켰을 때 이게 지지가 잘 안 됩니다. 그에 대한 단점은 있죠. 네. 그거를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지지 안 해주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흉추를 쓸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 아틀란티스 플라이가 구형이 있고 아틀란티스도 그레이드가 있어요. 등급이. 아시겠지만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등급이고요. 그레이드가 낮은 것도 있습니다. 블랙 같은 경우가 요게 없는 거 아세요? 보통. 네. 요 그립이 보통 요게 없이 그냥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 요 아스날처럼. 그렇죠. 네. 이렇게 잘려 있죠. 여기까지 충분히 끊어도 될 거를 보통 플라이처럼. 왜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하게 직선도 아니라
왜 안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주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덤벨로 후면했을 때 결국 무게 많이 치면 오버그립 안 하고 뉴트럴로 하시는 거예요. 네. 결국 뉴트럴로 했을 때 자연스러운 내외전을 돕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그 각을 만들어줘요. 아. 네, 그래서 얘가 모멘텀이 짧게 들어가도 잡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덤벨의 무게가 올라갔을 때 뉴트럴로 해서 자연스러운 어깨 후면의 각도를 찾을 수 있게끔. 대표님, 다음에 요거 아틀란티스 프로버거든요. 네. 아틀란티스에서도 이제 발군이라고 막 얘기하는 머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플라이, 팩덱 플라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프로버인데, 사실 제가 이 프로버 전에 뭐가 있었냐면 너틸러스 슈퍼 프로버가 있었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너무 좋죠. 그게 네. 있었는데, 프로버까지 두 대 놓을 필요는 없겠다 해서. 그렇죠. 프로버는 두 그 개를 프로버가 필요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900만 원에 팔렸더라고요. 뭐 니트? 네, 그러니까- 제게. 제 그 슈퍼 프로버가. 저는 그거를 근데 350에 팔았어요. 아, 왜냐면 제가 샀던 가격 그냥 그대로. 제가 그거를 7년 전에 샀던 거였거든요. 7년. 7년 전에 그게- 산 거를 2년 전에 그냥 내가 샀던 가격 그냥 그대로 팔았거든요. 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을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냥 덤벨을 잡는 것처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얘도 1,000만 원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저 이외에 다른 선수분들, 저 이외에 다른 대표님들이나 저 이외에 저희 회원분들은 여기에 거의 환장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요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프로버가 아닌 네. 누워서 하는 것 중에 1티어로 뽑은 게 이거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팔꿈치나 그런 패드를 대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또 요걸로 띄워주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얘가 요렇게 끌어와지죠. 요렇게 끌어와지기 때문에 요게 손을 잡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제가 사용했을 때는 되게 편하다. 네, 맞아요. 잘 만들었다. 네. 그 생각을 많이 했지. 그래서 저도 요게 이제 핀로드 중에서 앉아서 하는 거는 프라임 게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누워서 하는 거는 이게 아틀란티스가 정말 좋다라고 했던 게 그 부분 때문에 요거를 굉장히 좋아했고, 만약에 프로버가 이렇게 자극이 오는구나 라고 아시는 그 시점부터는 프로버를 절대 안 놓으실 거예요. 매니아 분들도 선수분들도. 그쵸. 프로버가 주는 이점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기 때문에 그 프로버가 그래서 있는 헬스장들은 정말 반드시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 까노트 거죠. 네. 보시면은 무게를 제가 커스텀을 한 거예요. 네. 네, 따로 원래는 이게 무게가 60kg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냥 네. 사시면. 그래서 저는 이걸 구매를 했을 때 여기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무게를 더 올려달라고 올려달라고. 했죠. 네,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110kg 이상까지 하시는 분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밀리터리 프레스를 했을 때 장점이 너무 많죠. 그쵸. 기본적으로 어깨도 사용하고 광배도 사용하고 흉추도 사용하고 모든 걸 다 사용하니까. 근데 단점이 올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특히 코어가 많이 깨지잖아요. 우리가 웨이트를 하면 아무래도 전방으로 모든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코어가 다 깨진 분들이 많은데, 밀리터리 프레스는 코어가 깨지기 되게 쉽죠. 그래서 허리 다치기도 쉽고, 근데 이거는 그거를 이제 완화하는 머신이니까 그냥 앉아서 해버리니까 밀리터리 프레스와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요것도 서울에 많이 없어요. 자, 다음 거 가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레트럴 레이지가 이제 시티드도 있고 스탠딩도 있고 아스날 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두 개 다 만족하시죠? 네, 두 개 다 너무 요거는 워낙 보편적으로 다 그렇죠. 잘 네, 쓰셔서 너무 다르죠. 네, 요것도 이제 장점으로 한다고 하면 요 그립의 회전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손목이 조금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단점으로는 여자분들이 쓰시려면 스텝박스를 하나 놓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요, 여기 이제 하체 라인으로 좀 연결되기 전에 대표 요거는 이게 왓슨이라는 브랜드잖아요. 요즘에 되게 많이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보셨을 때 이게 좀 등기구라고 착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등기구가 아니라 바이셉스예요. 그럼 이거 실제로 이두할 때 많이 쓰세요? 저는 엄청 써요. 실제로 IPV 프로 선수분이 다니시는데 그분이 이거 쓰시고 나서 그 이두 운동 그냥 아예 다 제끼고 이거만 합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오신대요. 저 워낙 이게 좀 생소해가지고 네. 그냥 이 잡고
그냥 그대로 내 몸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냥 이 궤적 자체로 그냥 올렸다가 이두를 다 늘리죠. 이두를 편하게 다 이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수축입니다. 수축 그냥 그대로. 네. 이두 운동 바벨컬 무게 쳐야 돼요. 아시다시피 팔도 네. 무게이기 때문에. 근데 무게 치는 순간 아시다시피 체간이 흔들려서 쏟아지죠. 앞으로 네. 쏟아지거나 쏟아져서. 어깨가 찝히거나 하면서 결국은 다 망가져서 관절로 들죠. 얘로 고스란히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완도 완벽하게 못하고, 왜? 어깨가 사용되니까. 근데 얘는 잡고 이완이 전혀 무리 없이, 어깨에 하등 어떠한 부담도 없이 이완을 완벽하게 될 수 있고, 수축 또한 마찬가지로 어깨 부담 없이 전혀 그냥 당기는 족족 내가 이두로밖에 못 당깁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따라가는 무게를 잡고자 이제 밑에 안전벨트가 벨트도 있구나. 있죠.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잡힙니다. 몸이 딸려가지 딸려가지 않죠. 말라고. 그래서 아예 얘는 이두 운동인데도 원판 꽂이 자체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꽂 길게. 20kg 원판을 5개, 6개를 꼽아도 꼽힙니다. 무슨 소리냐? 마음껏 이두 운동을 무게를 치고 그렇게 하더라도 너의 어깨나 너의 타 부분에 대한 체간의 문제점이나 불안정성이 생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무게를 치고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늘려라. 그래서 저는 사실 이두 운동할 때 메인이 이겁니다. 네, 저는 메인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거 이제 레그 프레스가 있습니다. 레그 프레스. 레그 프레스랑 헥스쿼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그 프레스 중에 이걸 가장 좋아합니다. 네, 저도. 네. 니거커가 운동하는 거를 봤어요, 이걸로.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레그 프레스의 그 어떤 틀을 좀 깼던 게 요거예요. 발판 각도나 그 다음에 발 접지하는 거에 대한 다양성과 그 다음에 중량에 대한 직관적인 타격감과 그런 거를 골고루 다 잡은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요거는 제가 고렇고, 요거 헥스쿼트도 비슷해요. 저도 이거 말고 대체할 수 있는 헥스쿼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면 편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편해요. 이 두께가, 이거 봐봐. 되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그냥 패드만 두껍게 하면 되는 거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왜? 경험을 못했으니까. 우리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 타면은 스포츠 버킷 시트를 안고 나서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럼 달라요. 몸에 파묻히는 게. 해보시면 이 아스날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패드를 두껍게, 부드럽게, 탄탄하게, 넓고 웅장하게 만든 게 그게 운동감으로 다 그냥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스날 헥스쿼트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외에 다른 대안의 탑티어 헥스쿼트를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얘네가 베어링이 일본 베어링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재팬. 그래서 이 아스날 하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쫀득함으로 베어링이 주는 그 느낌이 사이벡스 톰슨 베어링이랑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사이벡스 헥스쿼트의 단점이 이 발목에 대한 조절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발목에 대한 조절은 결국은 스쿼트의 깊이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얘 조절이 돼야 내가 여기가 단축되더라도 얘가 다 커버를 쳐주니까 깊이 안 줄 수가 있죠. 사이벡스 거 쓰시다 보면 아킬레스건이나 이렇게 비복근이 단축이 좀 심한 회원님들이나 이렇게 선수분들은 허리 통증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발판의 조절인데, 얘는 그게 되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뭐 진짜 손색이 없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 보시면 요거 로저스 브랜드죠. 펜들럼이죠. 그래서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요거 해머에서도 나오잖아요. 해머의 거도 있어요. 실제로 샀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해머 스트렝스 것도 실제로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해머 스트렝스의 이런 구조로 된 레그 프레스보다 로저스가 조금 더 저는 훨씬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거는 로저스가 훨씬 좋아요. 네, 네. 저는 기구는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껍고 무겁고 시트가 좋고 크면 클수록 거기서 들어오는 그 운동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스날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사이벡스 이글라인이 대표적이죠. 좀 하이 퀄리티의 헬스장들의 특징들이 보면 하체 기구가 압도적으로 좋은 것들이 되게 많고, 근데 보통 회원분들은 상체 기구가 많은 헬스장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하체 기구가 압도적으로 좋은 머신들이 많은 헬스장들은 상체 기구도 이미 압도적으로 좋은 헬스장들이 많습니다.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저는 하이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이 클래스 헬스장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저스. 맞아요. 네. 요거 로저스 굉장히 많이 쓰고,
그다음에 네. 요 펜듈럼도 있는데 프레데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크로아티아에서 나온 건데 한센 코치라고 한일 엠보드 코치와 거의 네. 양대산맥으로 불러지는 그 코치가 직접 기구 제작에 참여를 해서 만든 머신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펜듈럼 스커트가 어렵다고 느끼시거나 펜듈럼 스커트가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몇 가지 대표적인 요점 중에 하나가 발판이 고정됐기 때문에 내 발목에 대한 단축성과 비복근에 대한 단축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움직임이 안 되니까 골반도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풀로 못 앉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에 대한 통증도 느끼고. 근데 얘는 이렇게 앞뒤로 뭐야?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발판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발목과 내 신장 대퇴골의 길이를 얘가 완벽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얘죠. 펜듈럼 스커트를 여성분들이 못하거나 남성분들조차도 펜듈럼 스커트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잡았을 때 이 지점에서 이 내려가는 이 지점, 네, 처음에 무게를 받는 이 지점에서 이걸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이 펜듈럼 스커트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릎으로 다 쏟아지거나 무게를 못 버티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려서 다시 못 일어나죠. 펜듈럼 스커트는 기본적으로 풀로 하는 건데, 풀로 앉으면 일어날 때 무조건 대퇴부와 엉덩이 무조건 쓰여요. 펜듈럼 스커트는 어떤 사람이 하셔도 수축 지점만 제대로 가준다면 일어날 때 무조건 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려올 때, 즉 무게를 받치고 내려올 때 여기에 실려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선 안 실리고 올라갈 때만 자극을 가져가니까 펜듈럼 좀 너무 힘들다. 펜듈럼 무게가 너무 쏟아지니까 내가 이거 잡으면서 못하겠다 하는데, 그거를 보완한 게 여기에 이 지렛대 원리로 여기에 반대로 원판을 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0kg짜리 원판을 두 판만 껴놔도 여기서 무게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무게를 치는 건데 얘와 얘는 상반되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르래에 해당하는 무게를 치면 잡고 내려가는 그 시점부터 얘가 서로 상반되게 지렛대 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를 끝까지 잡아 끌고 내려가죠. 네, 그래서 얘를 하고 내려가는 것과 이 원판을 꼽지 않고 내려가는 거는 이미 내려갈 때 찐득함 자체가 다릅니다. 네. 여기 요런 부분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카운터 밸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게 주는 역할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엄청 커요. 네. 이게 여기 밴드거리도 있거든요. 여자분들 기피 운동 1위가 이거예요. 네, 맞아요. 여자분들은 이거 하기 진짜 싫어해요. 네. 근데 카운터 밸런스가 있으면 상황이 바뀌죠. 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사이베스 스쿼트 프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벨트 스쿼트 있고, 여기 슈러그가 있네요. 슈러그는 많이 보통 안 놓으시는데, 가격 대비 좀 너무 돈값을 못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가격이긴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남성 회원님들 많이 쓰세요?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도 현재 아웃하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케이블로 된 거는 아스날 것도 전 너무 좋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오자마자 여성분들이 여기 혹시 몬스터 글루트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몬스터 글루트가 정말 진짜 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온 거 말고요. 지금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맨 첫 버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둔근과 이 외회전,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둔근을 그렇게 고립해서 하려면 반드시 체간이 고정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체간이 고정이 안 되니까 우리가 결국은 힙을 힙스러스트로 한단 말이에요. 체간을 활성화시키는, 아싸리 활성화시켜서 안정성을 도우려고. 근데 이거를 강조시켜서 고립을 하면 당연히 중둔근의 활성화는 높아지겠지만 체간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머신인데도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카피해서 만든 힙 아웃하이가 몬스터 글루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깔렸고, 일단은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제 너무 직접적으로 오잖아요. 이게 내가 맞는 자극이든 이게 정말 좋지 않은 자극이든 이게 정말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걸 수도 있는데, 왜냐면 중둔근은 중둔근만 잘못 자극하게 되다 보면 노방형근을 심각하게 찌그러지게 만들거든요. 일단은 그런 몬스터 글루트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을 했더라고요. 좌우로 앞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걸 잡았을 때 얘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얘를 잡을 수 있다는 점. 지금 개선한 건 제가 모르는데, 처음에 나왔던 몬스터 글루트는 이 체간을 안정시키는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가 있죠? 안전벨트가 있죠. 몸이 체간이 흔들리니까 그냥 안전벨트로 묶어, 그리고 그냥 벌리면 돼. 근데 어쨌든 벌리면 중둔근은 세이니까
근데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회원분들은 진짜 안타까운 거죠. 예. 근데 얘는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저는 몬스터글루트랑 얘랑 비교했다면 얘가 그래도 대여섯 배는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손잡이- 잡고 얘로 중둔근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더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몬스터글루트는 그냥 땡 하면 이게 한 번에 빵 하고 나가거든요. 아, 근데 얘는 그러지 못하게끔 이 곡선형으로 뒤로 빠져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상당히 많이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어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세로이즘에 있는 머신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담는 것보다 직접 와서 한번 보시고 이용하시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세로이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짓는 게 제일 와닿을 것 같아요. 몸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기가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머신의 관리, 그 다음에 기구의 구성이 좋은 데는 많이 있어요. 근데 구성이 좋은 데가 관리가 잘 된 곳이 많이 없죠. 근데 여기는 머신의 관리, 그 다음에 구성, 그 다음에 그 머신 세팅의 그 이유까지도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적으로 몸이 가장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회원님들 수준도 다른 데보다 조금 높고 여기만 고집하는 회원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로이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이용해 주시고 꼭 한번 와야 될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이용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한 말씀 하신다니까? 전에도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을 위해서 만든 헬스장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선수로서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빨리 그나마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머신의 덕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 환경,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이 헬스장에 대한 슬로건이 몸이 정말 누구보다 빨리 좋아질 수 있는 헬스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점에서 제가 되게 속으로 되게 감사를 드렸던 게, 저는 그런 심정으로 머신을 세팅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머신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득도 있고 그만큼 실도 있었지만 그 덕택에 다행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고집하고 있는 그런 규칙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상처도 될 수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섭섭함을 느끼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규칙 말고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기셨다고 해서 여기를 못 다닌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거나 그래하지 마시고, 다시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또 이런 거 제가 좀 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또 다시 기회가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걸 일일이 대응하지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멘탈이 센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멘탈이 약해요.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먹잇감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이 조금 더 예외 없이 지켜지는 곳이라고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왔을 때 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꼭 한번 와서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세로이즘에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